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은 길을 잃은 듯 누구도 혼란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정치권, 사법부의 민낯을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공수처, 경찰, 정부, 여야 정치권까지 모두가 대한민국보다 자기 기관을 앞세우는 모습인데요. 먼저 헌재로 갑니다. 오늘 8인 체제로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회 측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빼겠다고 하자 여당은 그럼 국회에서 다시 의결하라고 반발하고 있죠. 헌법재판소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며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세하 기자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내란죄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할지는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온 탄핵소추 의결서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재판부가 소추 사유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사흘 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은 내란죄 부분의 형법 위반 여부는 따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신가요?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 사건에서 내란죄는 본질이라며 탄핵소추안을 변경하려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반발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지에 대해 명문 규정은 없다며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8인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첫 회의도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빠르게 결론 내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재판관 8인은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 기일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정식 변론은 오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지난 대통령 탄핵안은 여당의 반란표가 있었기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죠. 당시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까지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내란죄를 뺀다면 국회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았습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내란죄를 뺀 것은 중대한 사유 변경인 만큼 국회 탄핵안 의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란죄 부분을 삭제하거나 또는 변경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소추 사유의 변경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의결해야 된다. 원내 지도부와 중진들은 앞서 헌법재판소도 항의 방문했습니다. 내란죄를 뺀다 그런다면은 탄핵 소추는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각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탄핵 소추의 변경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여당 의원도 내란죄를 빼는 건 공작이라며 재의결을 언급했습니다. 재의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하루라도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나오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공작이 지나지 않는다. 탄핵에 찬성했던 김재섭 의원도 탄핵안의 가장 핵심적 내용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유로 뺀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여당 내 12표 찬성표로 통과된 만큼 재의결을 계속 주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다음 주 시작합니다. 국회가 한 총리 탄핵안을 통과시켜 직무가 정지됐고 최상목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죠. 자, 이 한 총리 탄핵 심판은 언제쯤 결론이 나올까요? 송정현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 심리가 본격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전 대행의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13일로 정했다며 한 전 대행과 국회 측에 통보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반 찬성으로 탄핵 소추가 의결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한 전 권한대행 사건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다른 권한대행들도 계속 탄핵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랑 같이 빨리 좀 해결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예, 그것도 논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헌재가 한전대행의 탄핵 심판 사건을 정족수 미달 등을 이유로 각하하면 후임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정당성 여부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한대행 탄핵은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한전대행 탄핵 심판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쟁점 등이 많지 않아 먼저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네, 아는 기자 법조팀 김지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야당이 대통령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달라고 했어요. 헌재의 답은 뭡니까, 그래서? 네, 된다 안 된다 명확하게 말은 안 했지만요. 오늘 헌재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계속 반복했던 말이 있거든요.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요. 논란이 됐던 내란죄 철회에 관해서 탄핵 소추 사유 변경과 관련한 규정이 있는 거냐. 국회 탄핵 소추 의결서 내용과 상관없이 헌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냐 이런 질문에요. 모두 재판부 재량이라고 답한 겁니다. 내란죄 철회를 헌재가 국회 측 소추인단에 권유한 게 맞냐는 질문에는요. 그런 사실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차 준비기일 때 재판에서 오간 내용을 보면 국회 측 대리인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 준비기일 때 재판부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죠. 지금 형법상의 내란죄 또는 개헌법 위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헌법 위반으로 포섭을 다시 정리를 하시겠다는 취지신가요? 네, 여당에선 이 말이 내란죄는 빼고 가자는 거 아니냐고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헌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게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 한 달치 일정을 이미 확정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 5회차 기일까지 이미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달력을 보시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차례씩 변론기일을 열겠다면서 다음 달 초까지 탄핵 심판 일정을 못 박아놨습니다. 일반 형사재판도 사안이 중대하면요. 매주 2번씩 집중 심리를 하는 사례가 있긴 한데요.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된 지 3주밖에 안 됐다면서 너무 빠른 재판 속도가 방어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죠. 한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는요. 헌재가 이렇게 변론기일을 사전에 다 지정하는 건 무효라면서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재판관들의 재량권에 법적으로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좀 이례적이긴 한 게 헌재에 많이 지금 재판들이 걸려 있는데 이렇게 언제 시작할지도 안 정한 것들도 많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헌재에 들어온 사건 중에 각종 탄핵 심판,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 가처분 신청 사건 중에는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인한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사건이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기일을 아직 잡지 않고 있거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중에 2명만 임명한 건 문제라면서 국회의원장이 낸 권한쟁의 심판은요. 두 사건보다 늦게 접수가 됐지만 첫 변론기일이 조기에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헌법재판관 1명도 임명하라 이 내용인데 이건 또 왜 이렇게 빨리 날짜를 잡은 거예요? 헌재가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요. 최 권한대행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은요. 헌법재판관 3명 중에 2명만 임명한 게 문제가 있다고 헌재가 판단을 하면요. 나머지 1명이 임명돼서 구인 체제가 완성될 수 있는 사건인데요. 이 헌재는 재판관 구인 체제 완성이 아무래도 수건 과제다 보니까요. 헌재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건이라서 재판도 빨리 진행하는 거 아니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헌재 입장에서 중요한 거라 빨리 한다. 어쨌건 이런 여러 결정에 여당이 헌재를 찾아가서 항의를 했어요, 오늘. 네, 오늘 여당은 헌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한덕수 전 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 문제는 한두 시간이면 결정되는데 왜 기일을 안 잡냐면서 불공정 재판이라고 반발했다고 합니다. 재판관 2명이
또 퇴임을 앞두고 있어서 이런 걸 고려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군요. 네, 오는 4월 18일이 2명의 헌법재판관 퇴임하는 날이거든요. 이 현재 8인 체제에서 6인 체제로 다시 줄어들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의 탄핵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요. 최상목 대행의 새 재판관 2명 임명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최악에는요. 재판관이 4인으로 줄어들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못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 보니까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 일각에선 헌법재판소는 그럼 누가 견제하냐 이런 목소리도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말부터요. 헌재에는 대통령 탄핵 사건 그리고 대통령 대행의 탄핵 사건까지요. 정치적으로 중차대한 사건들이 헌재의 판단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요. 이 재량권이라는 명목으로 헌재가 견제가 어려운 권한을 갖게 됐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만큼 헌재가 또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는 기자 김지윤 기자였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이 오늘 밤 12시로 만료가 됩니다. 공수처는 오늘은 집행하지 않고 대신 체포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배준석 기자, 그러니까 재청구했다는 건 이 체포영장 유효 기간을 더 연장하겠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지금으로부터 약 5시간 뒤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끝나는 시점인데요. 조금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곳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밤 12시로 끝나는 오늘,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재청구한 건데요. 하지만 며칠이나 영장 유효기간을 늘려달라고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늘려줄지는 서울 서부지법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앞서 서부지법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영장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요. 공수처가 체포영장 기한 연장이 받아들여질 걸로 전망하는 이유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1차 체포 시도에 실패하고 추가 체포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이 떨어지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는데요. 하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되면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체포영장으로 간다며 당분간 사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체포영장이 만료되는 오늘 공수처와 경찰은 누가 대통령을 체포할지 서로 공을 떠넘기다 하루를 그냥 보냈습니다. 체포에 실패한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만 떼서 경찰에 넘기려다 거절당한 건데요. 대통령 수사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 권한을 일임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건 어젯밤 9시쯤. 윤 대통령 체포는 경찰이 전담하고 공수처는 대통령 조사를 맡겠다며 수사 지휘 방식의 역할 분담을 제안한 겁니다. 인력이 부족해 체포영장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경험이 많은 경찰이 체포를 전담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체포영장 유효시한 만료 전 단 한 차례 체포 시도만 한 뒤 사실상 대통령 체포를 경찰에 떠넘기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오동훈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체포영장, 그다음에 수색영장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공수처 공문을 반려하자 공수처는 다시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중대한 사건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며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잘 협의해 영장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한 겁니다.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에 동시에 나서자 수사권이 중복되는 사건에서의 공수처 이첩 요구 권한을 내세워 검찰에서 대통령 사건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놓고 스스로 집행 역량 부족을 시인하고 나서면서 수사 혼선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경찰은 공수처가 받은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는 체포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체포를 시도한다면 경찰 특공대 투입도 검토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강보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일임하겠다는 공수처 입장에 대해 경찰은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 감독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공수처가 경찰의 체포권을 맡으라고 지휘를 하는 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 지휘 공무는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의 주체는 공수처라면서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겠다는 요구를 한 적은 없었다고도 답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수처와 통화에 관련 내용을 전했다면서 현재 공조수사본부 체제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공수처와 경찰 등이 수사 협력을 위해 출범시킨 협의체입니다. 경찰이 공조본 체제에서 체포영장 집행 등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는 했지만 내란죄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고 했던 한 달 전에 비해 수사 의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오늘 체포권을 일임받는 걸 사실상 거부한 게 독자적 체포 시도가 실패했을 때의 후폭풍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2차 체포 시도 때 경찰 특공대 투입 여부에 대한 질문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공수처든 경찰이든 영장 집행을 어느 조직이 하든 대통령을 경호하는 일엔 변함이 없을 거란 입장입니다. 야당의 계속된 비판에 불편해하는 내부 기류도 읽힙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1차 철문을 사이에 두고 대형 버스들이 겹겹이 주차돼 있습니다. 블록 쌓기를 하듯 촘촘하게 주차를 해 차량 사이로 사람 한 명 지나갈 틈도 보이지 않습니다. 관저 주변으로는 여전히 철조망이 설치된 모습도 보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주체를 경찰로 넘기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에도 기존에 밝혔던 원칙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는 한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 경호는 계속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 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경호처 내부는 야당 공세에 불편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중립적인 경호처 조직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내란 수괴의 방패막이라는 오욕 속에 살고 싶습니까? 대통령을 경호한다는 명예 대신 내란범을 지켰다는 명예만 남은 채 법정에 서야 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정부 관계자는 정권에 상관없이 대통령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조직이란 설명 중 어디가 궤변이란 것인지 경호처 내 공분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경호처는 추가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과 군 경비 인력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영장 집행 국면 후 경찰과 군의 경호경비 임무 이탈과 관련한 시시비비를 따져보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법치주의 왜곡에 개탄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부터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의 모든 절차가 불법이라며 오동훈 공수처장 등 관계자를 고발했습니다. 장치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가 최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대통령 생각을 전했습니다. 대통령도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법치주의가 이렇게 왜곡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점에 대한 개탄하는 취지의 입장이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로 대통령을 수사하는 건 실정법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는 것도 불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는 있어도 수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일임하는 규정은 없다는 겁니다. 수사 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경찰을 하부기관 다루듯 영장 집행에 나서는 것도 직권남용이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무슨 영장 기간을 연장하겠다는데 영장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도 없습니다. 제발 공수처 공부 좀 하고.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오동훈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관계자 11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나머지 관련자 120명도 인적 상황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고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경호처, 경찰, 공수처 얽히고 설켜 있죠. 이를 풀어야 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입장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하루 경제 외교 현안에만 집중하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논란엔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최 대행 측은 채널A에 기존과 바뀐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대행 측은 공수처로부터 받은 협조 요청에 협조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 회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재차 요구에도 시민과 공무원이 다치면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영장 집행 관련 지시와 공수처와 경호처 간의 갈등 조율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반면 이번 주부터 부처별로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보조할 전담기구를 조직하는 등 권한대행 업무는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야당은 최 대행에게 경호처의 저항을 제지할 책임이 있다며 직무유기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무대행의 이런 질서 파괴 행위, 제2 내란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권 일각에선 탄핵 카드도 거론됩니다. 서울대 법대 윤석열 내란숙의 선배님과 한편이 되겠다는 결심을 굳힌 듯합니다. 이제는 최상목 탄핵 결단합시다. 최 대행의 계속되는 침묵에 전국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특히나 공수처는 여야 모두로부터 맹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때 체포영장은 받아놓고 체포 집행권은 경찰로 넘기겠다고 하자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공수처장 탄핵 이야기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시중에 공수처는 민주당의 하수인이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내란죄로 무리하게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하자 공수처장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공수처가 이제 와서 경찰에 체포영장의 집행을 뒤늦게 위임한 것은 스스로 이 수사의 불법성을 자인한 것입니다. 민주당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사실상 포기한 거라며 공수처를 맹비난했습니다. 무능하다는 겁니다.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수처장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공수처장 탄핵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재집행하지 못하면 이 공수처 존폐 위기에 처하고 공수처장도 탄핵의 위기에 처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오랜만에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겠다며 공수처장 탄핵 찬성 글을 올렸습니다. 야당 내에선 공수처가 대통령에게 시간만 벌어주고 있다며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맡는 게 낫겠다는 말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안은 기자 법조팀 공태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체포를 앞두고요. 지금 수사기관끼리 서로 미루고 떠넘기는 겁니까? 네, 공수처가 오늘 체포영장 기한 만료를 앞두고 경찰에 체포권을 일임하겠다고 했었죠. 공수처는 어젯밤 체포 집행 업무를 넘기겠다고 경찰에 공문을 발송했고 오늘 아침 경찰이 공문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밤에 공문을 보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는데요.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지휘하고 수사는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자 경찰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독자적 집행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서로 손살에 치는 모습이 나온 겁니다. 가장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이 공수처인데 지금 말한 대로 공 기자 말한 대로 대통령 체포 안 맡겠다고 했다가 오후엔 다시 철회를 했습니다. 뭡니까? 네, 경찰이 체포영장은 공조수사본부 틀 내에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자 공수처 공문 보낸 지 하루도 안 돼 체포권한 일임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의견을 같이 한다며 공조본 체제에서 협의하겠다고 말을 바꾼 겁니다. 체포영장 마지막 날 추가 체포 시도는 없이 체포 권한을 일임해주겠다, 못 받겠다 하는 모습에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영장 받아놓고 체포는 다 내려놓을 뻔한 거네요. 네, 원래 비상계엄 사태 수사 초기만 해도 수사기관들끼리 저마다 윤 대통령 수사에 다 뛰어들었습니다. 공수처, 검찰, 경찰 모든 수사기관에서 윤 대통령 수사에 경쟁적으로 달려들었었죠. 그런데 검찰은 이미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 대통령 체포에는 손을 놨고요. 오늘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 권한을 넘기겠다고 하면서 공수처도 사실상 체포에서 손을 떼려고 했죠. 경찰도 공수처의 집행지휘가 법률적 문제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체포 권한을 홀로 떠맡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대통령 신병 확보가 회색지대에 빠질 뻔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가 급히 통화를 하고 공조수사를 계속하겠다고 했지만 서로 대통령 체포라는 공을 떠넘기는 상황이 연출됐던 거죠. 속내가 뭐예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왜 이 체포권을 경찰에 넘겨주려고 한 거예요? 오동훈 공수처장 오늘 아침 출근길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체포영장 발부받은 다음 날만 해도 영장 기한 내에 원칙에 따라 집행할 예정이라며 기자들 앞에서 공개 발언도 했는데요. 다음 날 1차 체포 시도 후 빈손 철수를 하자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공수처는 인력 한계를 토로했습니다. 1차 집행 때 검사와 수사관을 다 끌어봐야 50명인데 현장을 갈 수 있었던 건 30명이라고 경찰이 신속히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경호처가 이 정도로 강한 저항을 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1차 체포 시도 실패 뒤 사실상 자체 역량으로 체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저항이 있을 거라고는 언론도 예상을 당시 했었는데 공수처는 못했다. 그러면 경찰은 또 속내가 뭐예요? 왜 체포권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네, 경찰도 체포 권한이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란 입장입니다. 경찰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1차 체포 시도 이후 관저 주변에 원형 철조망과 차벽이 설치되는 등 경계가 강화됐고 체포 저지 집회 인원도 계속 늘어나면서 추가 체포 시도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 관측도 내부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경찰에게 체포만 맡아달라고 한 건데 체포 여건은 더 안 좋아졌는데 경찰만 들어갔다가 실패 책임을 뒤집어 쓰는 건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는 겁니다. 네, 이 와중에 또 체포영장을 시한을 연장하는 재청구를 했던데 추가 체포 시도가 가능은 한 겁니까, 이 상황에서? 일단 공수처와 경찰이 협의해서 체포 시도를 하겠다고 급히 봉합이 된 상태긴 합니다. 체포영장의 기한 연장은 일단 이루어져야 하고요. 사전 구속영장 청구 방안도 거론이 되지만 체포영장 시한을 연장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이 영장 유효 기간이 끝나야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선 안가 등 제3의 장소에서의 대통령을 조사한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네, 안 기자, 공태현 기자 살펴봤습니다. 오늘 새벽 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에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집행을 맡겠다며 관저 앞으로 모였습니다. 1차 때에 비교해 세가 불어난 건데 주로 영남 친윤계 의원들이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 관저 결집에 선을 그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해도 뜨지 않은 오전 6시, 용산 대통령 관저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모인 겁니다. 대통령 경호 잘하세요. 강명구, 강승규 등 대통령실 출신 의원들과 이미자, 권영진, 강대식 등 영남 의원들이 주로 참석했습니다. 윤핵관으로 불리는 이철규, 김기현, 박성민 의원, 대선 캠프와 인수위원회를 함께한 김정재, 박대출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됐던 장동혁 의원의 참석도 눈에 띄었습니다. 장 의원은 채널A에 체포영장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사흘 전 1차 집행 땐 윤상현 의원만 찾았지만 오늘은 당 3분의 1에 달하는 44명이 집결한 겁니다. 한 참석자는 지도부가 적극 나서지 않으니 지지세가 탄탄한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뭉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과속을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눈을 부릅뜨고 반드시 살피고 그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는. 당내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광장 정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가 버리면 국정도 혼란해지고 국민들도 불안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당 지도부도 선을 그었습니다. 자발적으로 가시겠다는 분들은 가셨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도 지도부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체포집행을 방해하려 했다며 참석한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자 국민의힘은 법원 재판부 압박에 나섰습니다. 법 앞에 평등하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도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자 법 평등을 강조하며 체포를 촉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발언을 되돌려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 세상에서 법 앞의 평등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존재 자체가 형사소송 교과서이니 진행 중인 재판이나 지연시키지 말고 받으라는 겁니다. 사법부를 향해서도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습니다. 사법부의 시계바늘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을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체포영장 집행 불발을 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임론을 제기한 이 대표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비슷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잘 받으시라고 그러세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을 꼬집은 겁니다. 선거법은 이른바 633 원칙에 따라 기소 후 1년 안에 확정 판결까지 나와야 하지만 이 대표의 경우 1심 선고에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2심 역시 선고 후 2달이 지난 오는 23일에서야 첫 재판이 열립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계엄 이후로 폭락했던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3주 연속 상승했고 민주당은 3주 연속 하락했는데요. 이다희 기자 보도 보시고 안인 기자에서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새해 첫 주 지지율은 국민의힘 34.4%, 더불어민주당 45.2%입니다. 국민의힘은 3주 연속 상승한 반면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이후 한때 50%를 넘겼던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했습니다. 20%포인트 넘게 벌어졌던 양당 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며 10.8%포인트까지 줄어든 겁니다. 차기 대선에서의 집권 세력 선호도 또한 비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로는 하락하고 정권 연장로는 오른 겁니다. 국민의힘은 3주 연속 상승세로 계엄 사태 이전 지지율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 울산, 경남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올랐고 연령별로는 30대와 20대에서 10%포인트 넘게 상승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의 잇따른 탄핵 추진이 국정 혼란에 대한 우려를 키우며 보수층이 결집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과 3일 진행돼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 혐의를 빼겠다고 한 데 대한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안인 기자, 정치부 남영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여권 지지율 추이, 진짜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과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 수치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락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하더니 이번 주엔 전주보다 3.8%포인트 상승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지난달 바닥을 찍은 뒤에 최근 다시 오르는 모양새입니다. 왜 오르는 겁니까? 네, 계엄 사태로 무너졌던 이 진영 간의 균형 구도가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추세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3개의 지점이 나오죠. 두 번째 지점이 계엄 선포 이후인데요. 민심이 민주당으로 확 쏠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엄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난 지금은 계엄 선포 직전 수준으로 양당의 구도가 복귀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당은 그럼 왜 다시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네, 저희가 여론조사 전문가나 정치권 핵심 인사들에게 물어보니 일단 여권의 버티기 전략이 어느 정도 먹혀들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 수사 권한이나 탄핵 심판의 절차상 문제 등을 지적하며 맞서고 있죠. 여권 지지층에 이 무력하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주면서 버틸 명분을 줬다는 겁니다. 보수세가 강한 영남권의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다시 결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9년 전 무력하게 무너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겪었던 보수층의 위기감도 한몫했을 거란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민주당 지지율은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네, 민주당 지지율을 보면요. 계엄 선포 이후에 50%를 웃돌던 민주당의 지지율은 최근 3주 연속 하락세인데요. 한덕수 권한대행 등을 포함한 이 소위 줄 탄핵 같은 계속되는 압박에 보수층의 위기감을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보수층의 반 이재명 정서가 강해서 다시 뭉치고 있다라고 전하더라고요. 이런 여론 흐름 속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대거 대통령 관저 앞으로 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 전체 3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44명이 관저 앞에 갔습니다. 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 10명 정도 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전략적으로도 버티는 게 맞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제 그냥 무너지느니 이재명 대표 재판 2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버티고 버텨야 한다는 겁니다. 한 지도부는 지금은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버티고 가면 국민의힘의 반전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의 수치를 보수의 승리처럼 인식하는 건 무리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존 지지율을 회복한 거지 더 올라간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중도층의 지지 없이는 여론에서 앞설 수 없으니까요. 여당 지도부가 오늘 의원들의 관저 앞 집결을 개인 행동이라면서 거리를 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했던 경제통 윤희숙 전 의원을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임명을 했는데요. 경제 민생 행보로 중도층을 향한 구애 전략을 이제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남영주 기자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부적으론 대선 준비에 착수한 모양새입니다. 이름하여 우만세, 우리가 만드는 세상을 발족해 집권 후 필요한 정책들을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이상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대선 준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채널A에 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주도로 대선 정책을 준비하기 위한 조직을 발족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명칭은 가칭 우리가 만드는 세상, 줄여서 우만세로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표 기본사회 개념을 만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과 정책통 김성환 의원을 필두로 상임위별 책임의원도 배치했습니다. 우만세는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일 첫 준비회의도 열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초 2027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던 조직이었는데 상황이 급변했다며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집권플랜본부 등을 앞세워 차기 대선을 준비하겠다고 공포한 바 있습니다. 내일의 집권을 향한 정권교체 고속도로와 국정성공 고속도로의 구간별 세부계획 작성과 공사를 시작합니다. 아직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심스러워하는 내부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대선의 대자도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된다며 수면 위로 올릴 때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국회 계엄 TF가 꾸려졌습니다.
국회 경비대가 경찰이 아닌 국회 지시를 받도록 개정에 나섭니다. 박자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저희 밀지 마십시오. 자, 밀지 마세요. 아까 이런 짓을 왜 받냐고! 국회의원이 왜 못 들어가요? 이게 무슨 경우야, 이게!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정문 밖에선 진입하려는 국회의원과 막으려는 경찰관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당시 서울경찰청 산하 국회 경비대가 국회 봉쇄 지시를 받고 의원들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상명하복에 충실한 경찰관으로서 대통령의 엄중한 계엄령에 의하여 내렸던 지시를 듣고 그 지시가 정당한 지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내 계엄 TF를 발족하고 대안 마련에 착수합니다. 국회 경비대를 경찰이 아닌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국회가 경찰을 직접 뽑는 방안, 국회 내부 지휘권만 의장에게 주고 외부는 기존대로 경찰에 주는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계엄 TF에서는 계엄군 침입으로 부서진 각종 집기, 깨진 유리창을 어떻게 보존할지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계엄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국회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으로 오지 않고도 표결할 수 있는 원격 영상회의 법안도 추진합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일대는 거대한 집회장으로 변했습니다. 주민들은 소음과 쓰레기, 교통체증까지 삼중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광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들이 줄지어 있는 이곳 서울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주변입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더 소란스럽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2일 밤. 찬단으로 갈린 시민들이 관저 앞 한남대로 10차선 가운데 4차선을 장악했습니다. 집회를 피하려는 차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뒤엉켜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버스 정류장까지 점령해 버스를 타려면 도로 한가운데로 나가야 합니다. 자정을 넘자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지금 새벽 2시가 넘었는데요. 아직 시위대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텐트를 치거나 길에 누워 잠을 자기도 하고 반찬통까지 챙겨와 거리에서 밥을 먹습니다. 집회 참가자로 보이는 사람이 골목에서 소변 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주민들은 불편하다 못해 불안합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많이 돌아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고 지금도 오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소변을 보시더라고요. 베란다 문을 못 열고 있어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에는 양측 집회 참가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주말이 되자 교통체증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버스가 다 끊겨가지고 지금 찾고 있어. 원래 가덕버스가 뭐 다 1시간 걸리고.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일요일. 버려진 피켓에 핫팩, 은박 방한담요, 막걸리 상자까지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집회는 골목 주택가까지 점령했습니다. 주택이 몰려있는 골목인데요. 소음 때문에 주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끄러운 건지 측정해보니 시장과 백화점에서 들리는 소음 수준인 60데시벨을 넘습니다. 내가 112가 계속 전화해요. 새벽 2시에도 너 자다가 못 자니까 제발 음악 좀 꺼달라고. 차도 못 나가서 바깥에 일도 못 보는데 통행이 지금 마비됐잖아요. 병원도 못 갔어요. 내 집 앞을 오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하나 가는 길에도 이제 경찰분들이 이제 어디 가냐고, 어디 사냐고, 무슨 일로 왔냐고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것도 불편하고. 집회 1번지가 된 한남동. 쓰레기와 소음, 교통체증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광민경입니다. 북한이 오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두 손을 맞잡고 악수를 하는 한미 외교장관.
계엄 및 탄핵 정국 속에서 한미 외교수장의 대면 회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측은 먼저 오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빈틈없는 연합 방위 태세와 확장 억제 강화를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한미동맹은 피로 맺어져 70년이 넘었다며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나 미국의 정권 교체 속에서도 양국 관계는 공백 없이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Our relationship is bigger than any one leader, any one government, any one party. And South Korea will continue to go together into a future kapshida. 다만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n accordance with the rule of law, with the Constitution, with our democratic principles. And if and as we do that, I believe that will only reinforce the strength of our democracies. 블링컨 장관의 방안은 임기 2주를 남겨두고 고별 방문한 것으로 오늘 한국을 떠나 일본, 프랑스 등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한국 정치 상황에 관심을 보여온 일론 머스크.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집회 구호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을 공개 지지하며 최측근 인사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최근 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 관련 게시글을 공유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하고 있다는 내용과 Stop the Steal, Fight, Fight, Fight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든 지지자의 뒷모습 사진입니다. 이 게시글에 머스크는 와우라는 감탄사를 남겼습니다. 현지에서는 머스크가 지지자의 손팻말에 주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Stop the Steal,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뜻의 문구는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하자 그의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를 불복하며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Fight, Fight, Fight도 지난해 7월 트럼프가 야외 유세 도중 피습을 당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외친 구호입니다. 머스크는 현지 시각 3일에도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에 모인 경찰과 집회 인원을 보고 경찰이 많다는 글을 남겼고 지난달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을 때도 놀랍다고 반응하는 등 최근 한국 내 정치 상황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신혜 씨가 오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4년 만에 석방입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양손에 짐을 가득 든 무기수 김신혜 씨가 교도소를 나섭니다. 아버지 살해 혐의로 수감된 지 24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이렇게 25년, 수십 년이 걸려야 되는 일인가에 대해서 그 안에 있으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김 씨의 가족도 눈물로 기쁨을 대신했습니다. 진실을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고요. 이 판결로 인해 누나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이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00년 3월 김 씨는 보험금을 노리고 수면제를 탄 술을 아버지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강압적인 수사에 거짓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확정했습니다. 무기수 중 처음으로 재심이 받아들여진 지 9년 만에 법원은 김 씨에게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경찰이 확보한 증거는 위법 수집됐으며 김 씨의 자백도 동생을 보호하기 위한 허위 자백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이어 김 씨가 술에 탄 수면제 때문에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공소 사실도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24년 동안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온 당사자의 진실의 힘이 무죄의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재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불복해 항소를 할 경우 2심, 상고심까지 재판이 진행됩니다.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검찰은 최종 재판 결과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도 판단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퇴근길부터 기온이 뚝 떨어졌다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원인 기자, 바람이 점점 더 세집니다. 네, 해가 지면서 이곳 서울광장에도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진 상황인데요. 제 뒤로 한번 보시죠. 이렇게 수많은 시민들이 추운 날씨에도 나와서 스케이트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쩍 떨어진 기온에 이렇게 시민들은 따뜻한 난로 곁에 서서 쉬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점점 거세지는 바람에 바싹 몸을 움츠린 시민들은 발길을 재촉했는데요. 내일 출근길은 더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전국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0도 사이에 머물겠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는 밤새 10도 이상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영하 13도까지 내려갑니다. 찬 북서풍이 더 강해지면서 서울과 인천은 내일 오전 체감 기온이 영하 11도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목요일인 9일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영하 17도에서 영하 3도 사이, 낮 최고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하 4도 사이에 머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찬 북서풍은 따뜻한 서해를 지나며 구름대를 형성해 내일부터 충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많은 눈도 예상됩니다. 목요일까지 많게는 20cm 넘는 폭설이 예보된 곳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성혜랑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파출소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첫 출동 지시 뭐였어요? 네, 민주당이 가짜정보신고센터 이 민주파출소를 정식 오픈했는데요. 파출소장 격인 이재명 대표 오늘 처음 출동 지시 내렸습니다. 뭐였을까요? 유치장 페이지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를 퍼나르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제가 부탁 하나 할게요. 시위대한테 경찰이 맞아가지고 혼수 상태 됐다고 가짜 뉴스 만들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가짜 논평까지 내면서 그거 꼭 신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융치료, 손해배상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난 재산상 손실까지 본다는 걸. 저 뭡니까 가짜 정보라는 게? 네, 그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윤 대통령 구속 촉구 집회 참가자가 던진 이 무전기에 경찰이 맞아서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 글을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진짜 뉴스 발굴단 명의로 인용했는데 그게 가짜 정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혼수 상태에 빠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다친 건 맞지만 이 혼수 상태는 아니라는 거고요. 이마 윗부분 세 바늘을 꿰맸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가짜 정보란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혼수 상태가 아니니 별일 아니라는 그런 뜻으로 들어야 됩니까? 민노총의 경찰 폭행 사건을 가짜 뉴스라며 물타기 하려는 혼수 상태 설을 언급했을 뿐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경찰청장 대행이 빨리 퇴근한 걸 문제 삼은 거라고요. 어쨌건 뭐 경찰 폭행은 그 자체로 잘못된 거긴 한데 또 혼수 상태는 아니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이상희 의원 인간 키세스 이 집회 사진을 잘못 올렸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요. 추위를 피하기 위해 은박지를 두르고 대통령 구속을 촉구한 집회 측 시민 사진을 대통령 지지자 측 사진으로 잘못 올린 거죠. 이 의원 측에 물어보니까 단순한 해프닝이었다면서 알아챈 즉시 바로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짜 정보라고 해서 양쪽 다 정치로 이해관계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뭐 이번엔 SNS 놀이에요? 네, 대통령 놀이한다고 여권에서 비판받았던 이 최 대행이요. 야당에서 그대로 또 비판받았습니다. SNS 놀이하면서 대권 주자 꿈꾸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프로필에 대통령 권한대행 이력을 추가해서 눈총을 받은 게 불과 나흘 전인데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그렇게 듣고도 SNS를 하고 싶습니까? 뭘 했는데요, SNS로? 네, 어제 오후 4시 6분쯤 자신이 거시경제 간담회를 주재하는 사진으로 SNS 프로필 사진을 먼저 바꿨습니다. 또 있어요? 네, 그로부터 2시간 뒤 본인이 가운데에 앉아서 회의를 여는 사진으로 대문 사진을 또 바꿨습니다. 1인 3역 하느라 바쁘다는데 뭘 좀 저렇게 자주 하냐 이런 의견이 나올 만도 한데요. 자, 근데 야당은 왜 갑자기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네, 적극적으로 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지휘하지 않자 화가 단단히 난 겁니다.
최상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부대를 방문하고 재벌 총수 면담 계획을 짜놓고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면서 대통령 전용 방탄차를 타고서 그야말로 대통령 놀이를 심취하고 있습니다. 탄핵이라는 마지막 수단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 모두 자기 말 듣냐 안 듣냐에 따라서 태도가 시시각각 바뀌니 이 최대행의 운명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네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화장품 하면 프랑스, 뷰티의 본고장이죠. 그런데 현지에선 최근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식 메이크업도 인기라는데요. 세계를 가다 파리에서 조은아 특파원입니다. 150년 역사를 자랑하는 프랑스 파리의 대표 백화점. 선크림, 더블 클렌징, 세럼 등 한글로 적힌 화장품들이 눈에 띕니다. 푸른 눈의 파리쟁 손님들은 제품을 직접 발라보며 꼼꼼히 살펴봅니다. 프랑스 유명 화장품 매장 옆에 한국 브랜드 아홉봇이 K-뷰티 하우스란 간판 아래 총 출동한 겁니다. 이 백화점의 한국 화장품 브랜드가 팝업 매장 형태로 단체 입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Tout simplement parce qu'on a constaté qu'au fur et à mesure du temps, on avait beaucoup de demandes de clients pour la beauté coréenne. 파리의 명동으로 불리는 번화가 샤틀렌의 한국 화장품 매장은 더 붐빕니다. 에센스나 크림 같은 기초 화장품이 특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한국 배우나 아이돌의 피부가 좋은 이유가 한국 기초 화장품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Petite soirée masque entre filles et du coup c'est vrai que comme on disait tout à l'heure la skincare coréenne est novatrice justement dans ce milieu-là. K 화장품의 인기에 힘입어 화장도 한국식으로 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 편집샵에선 한국식 메이크업 시연회도 열렸습니다. 눈썹을 강조하는 프랑스 스타일과 달리 한국식은 눈 아래 애교살을 강조하고 입술도 덜 두껍게 그리는 등 더 자연스럽고 투명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Pour le maquillage coréen, pour le blush, on va plus se concentrer sur la partie en dessous des yeux, alors que pour le côté français, on va plus chercher à lifter vers le haut, donc placer le blush vers le haut comme ça. 최근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연합 회원국에 수출된 한국 화장품은 우리 돈 약 45조 원, 3년 전보다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Quand j'ai ouvert la boutique il y a 1 an et demi, il y avait quelques boutiques, 2 ou 3 boutiques maximum, mais maintenant on est plus de dizaines à Paris. 최근에는 아예 한국어를 그대로 쓴 현지 화장품 브랜드도 등장하는 등 한국 그 자체를 재현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대중문화 인기로 시작된 K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뷰티의 본고장, 프랑스 파리를 달구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조은아입니다. 올겨울 포근한 날이 많았는데요. 이번 주 최강 한파가 예상됩니다. 특히 하루 걸러 6도씩 떨어집니다. 서울 기준 내일은 최저 영하 6도, 목요일은 무려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최고 기온도 영하 6도에 그치며 이맘때 아침만큼 춥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내일 철원은 영하 20도, 대관령은 영하 21도, 서울도 영하 11도의 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눈폭탄도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최대 30cm, 전북에 20cm 이상, 충남과 전남에도 15cm 넘는 눈이 퍼붓겠습니다. 그 밖엔 눈발이 날리거나 맑겠습니다. 한편 서해안과 제주, 동해안은 특보 수준의 강풍도 불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영하 6도, 안동 영하 7도에서 시작되겠고 대구와 진주도 영하 4도 등 기온 자체가 낮겠습니다. 긴 한파 속에 서해안은 목요일까지 눈이 이어집니다. 날씨였습니다. 법치를 말하던 대통령 법원 체포영장에 맞서고 있죠. 대통령 수사 맡겠다고 했던 공수처 영장 집행은 또 못하겠다며 백기 들고요. 경찰도 혼자서는 집행 안 하겠다며 버티고 대통령 권한 대행은 수수방관 중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